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기사랑 통계 자료들, 소위 금사과 현상 관련해서 잘 봤습니다. 네, 마트에서 사과 가격 딱 보고 깜짝 놀란 경험 당신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가지고 사과 가격이 왜 그렇게까지 올랐는지 그 좀 복합적인 원인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3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무려 30%나 확 줄었던데 이게 진짜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 30% 감소가 이야기의 핵심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23년 사과 생산량이 딱 39만 4천 톤이었습니다. 39만 4천 톤. 네, 그 전년도엔 56만 톤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30.3%가 줄어든 거죠. 이게 12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이었어요. 와, 12년 만에요? 네, 그 보내주신 그래프에서도 생산량 주황색 막대가 2023년에 그냥 뚝 떨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네네 봤어요. 재배 만적, 그 초록색 선도 줄긴 줄었는데 생산량 감소폭이 훨씬 컸죠. 정말 엄청난 감소네요. 그 주된 원인이 역시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이상 기후 때문이었던 거죠. 네, 같습니다. 봄에는 냉해 우박, 여름엔 또 긴 장마랑 탄저병까지 겹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특히 사과 많이 나는 경북 지역은 25.9%, 충북은 무려 38.5%나 생산량이 줄었어요. 피해가 정말 막심했죠. 와, 충북은 거의 40% 가까이? 네, 그냥 단순히 날씨가 좀 안 좋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례적인 기상재해가 계속 덮친 거라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고 봐야 합니다. 기후 문제 말고도 자료에서는 꿀벌 감소 문제나 또 농가 고령화 같은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도 좀 짚어주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 영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량이 확 줄었는데 사실 사과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워낙 기본 과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수요는 크게 줄진 않았을 테고 결국 이게 가격 급등으로 딱 이어진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생산은 폭삭 줄었는데 사람들은 계속 찾으니까 가격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다른 과일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다른 과일이요? 네, 예를 들어 복숭아도 냉해 피해 같은 것 때문에 생산량이 줄고 또 사과나 배 대신 찾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2023년에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복숭아도 그랬군요. 네, 근데 포도, 특히 그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포도는 안정적이었다고요? 그 차이가 뭔가요? 왜 달랐죠? 핵심은 수입이 되냐 안 되냐 이 수급 구조의 차이예요. 수입이요? 네, 사과나 배, 복숭아는 검역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오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이 줄면 가격에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포도, 특히 샤인머스켓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자유롭고 또 최근 몇 년간 국내 생산도 확 늘었잖아요. 네네, 많이 늘었죠. 그래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2월에 과일 물가가 전체적으로 40% 넘게 올랐을 때도요. 사과가 막 플러스 71%, 배 플러스 61%, 감귤 플러스 78% 이렇게 폭등할 때 포도는 좀 예외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 수입 제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격 변동성을 더 키운 셈이네요, 사과는. 그렇죠. 국내 공급 상황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진짜 금사과 때문에 지갑 열기가 무서웠는데 자료를 보면 정작 농민들 사정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격은 엄청 올랐는데 왜 그런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2024년 3월에도 사과 도매 가격, 그러니까 산지에서 넘어오는 가격은 10kg 한 상자에 9만 원 넘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높았죠. 네, 엄청 비쌌죠. 하지만 농가에서는 생산량 자체가 너무 줄어버렸고 또 병충해 막으려고 약치고 뭐하고 인건비 들고 이런 생산 비용은 오히려 올랐잖아요. 비용은 오르고 수확량은 줄고. 네, 그래서 실제 손해지는 소득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거나 심지어는 전년보다 줄었다 이런 하소연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확량이 반토막 났다는 농가도 있었으니까요. 생산량이 줄어든 게 진짜 가장 뼈아팠군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도 팔 사과 자체가 너무 없었던 거죠. 결국 그 비싼 가격의 이득이 온전히 농가로 다 가지 못했다는 건데 자료에서 언급된 그 복잡한 유통 구조 문제도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 산지 가격하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가격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은 뭐 계속 있어 왔죠.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저런 비용이 붙는 구조 속에서 안 그래도 생산량 급감했는데 그 부담이 좀 농가와 소비자 양쪽에게 다 어려움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2023년 사과값 폭등은 첫째로 이상기후가 촉발한 생산량 급감, 그 마이너스 30.3%, 39만 4천 톤이라는 숫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네. 들이 딱 겹치면서 발생한 뭐랄까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정리십니다. 소비자 물가 71% 상승, 이런 숫자가 진짜 그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뭐 단기적으로 할인 지원해주고 수입 과일 늘리고 이런 대책도 쓰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기후 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장기적인 숙제죠. 그렇죠. 기후변화는 이제 상수니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결국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재배지를 좀 다변화한다든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장기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가 뭐랄까 그냥 일상이 된다면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식량 공급, 특히 우리가 이렇게 즐겨 먹는 과일들을 계속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나온 대책들을 넘어서서 또 어떤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